자,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셨고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더워지는 모양입니다. 옷을 벗으셨어요. 네. 자, 폭우 다음에 이제 폭염인데 오늘의 일발 장전 주제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의 오늘 일발 장전 주제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식량 문제 얘기죠. 사실 그동안 뭐 워낙 풍부한 식량 자원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매해년마다 기후와 또 이 뭐 안보 저런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많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주목이 받고 있죠. 식량 안보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한 중국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폭우 다음에는 이제 폭염이 오고 있고 미국 미국 서부 지역이죠. 보면은 불기둥 토네이도라 해서 파이어네이도 이런 용어들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불기둥이 이제 또 치솟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뭐 전염력이 10배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발견이 됐고 이게 다 이제 뭐 기후 맥락과 식량과 또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옥수수를 비근하게 얘기 들면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가격 격차가 지금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옥수수 가격이 더 비싼 거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송 비용이라든지 뭐 옥수수의 질이라든지 수요 공급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도 한 5배 정도를 전문가들은 적정 가격의 차이다. 중국 옥수수가 좀 비싼 게. 근데 지금 10배 가까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옥수수를 팔면 팔수록 수익이 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안 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의 저 포석을 봤을 때는 장기전이 분명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이 아주 심각하죠. 코로나만큼이나 심각합니다. 근데 코로나야 뭐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방역에 물론 지금 그걸 자꾸 뚫으려고 하는 저기도 있지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주제를 지난주부터 이제 자꾸 꺼내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이제 자각을 좀 해야 되죠. 우리 식량 자급자족률이 거의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보도 내용들 보면은 벼의 이제 수화, 우리는 주 식량이 이제 쌀이잖아요. 벼의 수확량도 이제 가면 갈수록 한 25%씩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계속 아파트에만 집중돼 있고, 그죠? 물론 경제는 지금은 돌아가고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저 이슈를 크게 도출되지는 않고 있고 직관이 있는 주식은 사실 흔치는 않아요. 직접 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네. 뭐 SM 봐야 되는데 자 어떨까요? 좀 이슈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뭐 경우에는 뭐 곡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뭐 스마트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어쨌든 폭염 그리고 폭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황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일단 스마트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 스마트팜 관련 가지고 좀 부각이 됐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 스마트팜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예, 실제 공급을 네. 하고 있고 그린플러스는 뭐 나름 내공이 있는 회사로 네네. 저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부각이 된 회사가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주가는 좀 별로더라고요. 네. 인트로메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트로메딕.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캡슐 내시경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경북 영덕에 동서발전 그리고 에리스 산전하고 또 한 가지 더 회사가 있는데 그쪽과 공동으로 뭐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각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연지 모르겠는데 거래 정지가 되는데 유양 DNU라는 종목도 있는데 거기는 재무적인 상태가 좀 반기 보고서 못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별로 관심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거래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약간 리스크가 네. 있는 거는 좀 뺍시다. 네. 공개로. 근데 그냥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접근은 아니고 내용만 말씀드리면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팜 운영 통합 시스템을 뭐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뭐 거래가 돼야 뭐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중소형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인터메딕 이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통신밖에 몰랐는데 보니까 이것도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관련 내용이 부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SK텔레콤이 아시겠지만은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스마트폰 관련된 뭐 이게 사업을 아마 하고 있다 정도? 관제 시스템, 네. 뭐 어차피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력이 최소화되면서 네네. 뭐 공장 자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건물에 그런 이제 농장이 들어가잖아요. 뭐 네네. 수경재배가 됐던 뭐 물론 거기서 이제 식량인 쌀을 생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쌀은 아직 힘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적으로 네. 먹는 뭐 이제 추석 물가도 사실 들썩거린다고 네. 이제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추석 물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네요. 뭐. 근데 이 명절 물가를 계속 제가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보내준 얘기지만 제가 장남의 장손이라서 안 추석 물가 이렇게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집에 돈도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직접 장도 보시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렇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물가가 올라가게 될 건데 이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변동성을 볼 수 있겠죠. 네.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인플레가 됐다, 디플레가 되고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잡기 디플레보다는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낫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나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 뭐 일본도 지금 성장률 주말에 나왔지만 마이너스 27%예요. 거기도 연율. 뭐 그렇게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뭐 이게 자꾸 낮아지니까 지금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가 차라리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물론 그게 이제 하이퍼식으로 급등하는 것은 좋지 않죠. 문제가 좀 크겠죠. 네. 스태그 쪽으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네.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을 쭉 보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그린플러스라고 하는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기업, 실제 산출물이 네.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료 업체들 조금 언급이 돼요. 경농조비, 뭐 남해화, 효성 OMB, 그다음에 이제 농우바이오라는 이제 또 종자 회사가 있고 사실 이 농산물과 식량 그리고 또 식량 안보 이거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뜨문뜨문 지금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그린란드에 이제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과학자들이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메탄가스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니까. 그렇죠. 그냥 밖으로 거기는 계속 이산화탄소를 지금 뿜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린란드에 이제 빙하가 녹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요. 빙하가 녹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해수면이 이제 1년에 뭐 0.1mm씩 이제 그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0.1mm라고 하면 이게 뭐 에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해수면의 높이가 1cm만 높아져도 엄청난 기후 변화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인류의 이제 재앙이 하나하나 지금 뭐 우리가 목격하는 자연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좀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스마트폰 팜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농작물의 이제 효율성을 이제 달성하는 과정.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겨울에 이제 여름 작물을 만들어내고 여름에 이제 겨울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이 조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요.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자연재해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농작물의 효율성 자체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종자와 관련된 저는 농우바이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무거워요. 그렇죠. 회사 주식은.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사실 뭐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량난이 좀 부각이 되고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질 때마다 계속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이제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0원대 이제 주가를 뚫어냈을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농우바이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식량난과 관련된 이제 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추석이라는 이제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치솟고 있고요. 애호박이 이제 하나에 뭐 3,000원을 넘어간다고 그러고 예. 대파가 한 단에 뭐 5,000원이 넘어간다 엄청나게 이제 지금 비싸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추석이 불과 이제 한 달여 앞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이제 식품주들이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관련된 기업을 꼭 물론 매칭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사실 네. 식량에 대한 이슈를 좀 자각하기 위해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다 이거는 좀 그것도 네. 물론 중요하죠, 그죠? 네. 하지만 식량 문제, 기후 문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정말 심각해요.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점점 폭우 아니면은 아열대, 네, 이제 폭염.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겨울엔 또 너무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시베리아도 뭐 38도라고 하는데 정대희 부장이 그러게요. 네, 참 옷을 벗고 나왔길래. 네. 제가 여름을 좀 많이 타가지고 정말 싫어하고 여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뭐 뜨거운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뭐 결론을 좀 접어야 되는데 함축될 만한 기업이 좀 보일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차피 테마가 움직이니까 뭐 그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그린 플러스라든지 그린 플러스. 약간 인트로메딕 정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폰 조성이 되게 되면은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비료에 대한 수요 그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농업바이오, 뭐 효성행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름에 지금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많이 잠기고 네. 그리고 삼진강 같은 게 범람해가지고 막 침수가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견딜 수 있을 만한 스마트팜 골조라 될까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과연 될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피해서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주게 되면은 뭐 알루미늄 바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계속 확대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뭐 부지 문제라든지 골조 문제라든지 물리적인 문제들이 네네. 분명히 있죠. 에너지 문제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태양광 패널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ESSR 건지. 그렇죠. 뭐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결성은 확장하면은 IT까지 다 갑니다. 그렇죠. 네. 김영희 매니저는 어떨까요? 저기서 또 함축되는 기업 눈에 띄는 굳이 하이라이트를 선택이 준다면 안 뭐, 돼도 네. 상관은 없는데. 농업바이오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종자 관련된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의 네.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농업바이오가 조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식품주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았는데 네. 그 샘표라든지 CJ제일제당은 이미 좀 부각이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 대상도 뭐 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역시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한번 또 발산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상과 관련된 종목들 대상 홀딩스 이런 종목을 식품주로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고 싶으니까요. 추석 전까지 내가 만약에 이제 식품주를 조금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영역의 확장을 해서 아이디어를 또 넓혀보니까 대상까지도 나오는요. 하여튼 머리를 맞대보면 뭔가 나오긴 나와요. 네, 그죠? 하여튼 저 식량과 관련된 주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엔터테인먼트 가져오셨는데 네. 갑자기 식량 문제로 제가 SM 어쨌든 오늘 뭐 한중 관계와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양재체 이제 방안 지금은 일단 20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방안을 하고 나면 한번 또 바람이 이제 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 수혜주로 화장품만 생각하지 마시고 SM이라는 또 실적 좋은 기업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또 IBM으로부터 파운드리 또 7나노 공정에 이제 CPU 생산을 수주를 했다라는 또 아주 반가운 또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이슈들 전반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들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배터리 이슈도 있고 사실 2차 전지 이슈도 큰 게 있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네. 공개 방송 하시면서 네, 공개 방송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재츠 국무위원이 20일 방안으로 예정돼 네. 있군요. 민박해 있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MBN골대 김명미 매니저가 처음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